이 단원에서는 수렵 채집을 하는 유랑 생활에서 식량 생산을 하는 정주 생활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어째서 식량 생산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 인과관계에 대해 만약 농업혁명이 인류에게 정말 좋은 과정이었다면 시작하는 시기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수렵 채집의 힘든 삶에서 농경으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2011년 매사추세츠 대학의 셈에 따르면 고고학적 증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선사시대 수렵 채집민이 농경민의 식량보다 생산률이 50%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마크는 농경민들이 수렵 채집민에 비해 일주일에 10시간 더 일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오히려 노동의 시간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많은 지역에서 최초의 농경민들이 수렵 채집민을 교체했지만 농경민들은 수렵 채집민보다 체격도 작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심각한 질병을 더 많이 앓았습니다. 그 이유는 인류는 아주 다양한 음식을 먹고 사는 잡식성 유인원이기에 하나의 곡식을 먹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렵 채집민들은 농경민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고 잡식을 하기에 기아와 질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적었습니다. 그렇기에 농업혁명으로 인해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식량의 총량 확대, 즉 여분의 식량이 생겼다고 해서 더 나은 식사와 더 많은 여유 시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랑 생활에서 식량 생산을 하는 정주 생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의문에 대해 답을 하려면 몇 가지 오해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사실 식량 생산은 의식적, 의도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농경을 본 적도 없었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즉, 식량 생산은 인간이 의도성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부산물로서 진화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유랑형 수렵 채집민과 정주형의 식량 생산자가 명확히 구별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북아메리카 서북부의 태평양 연안 지역은 수렵 채집민들이 정주, 다시 말해 정착 생활은 했어도 식량 생산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유랑형 생활에서 정주형 생활로 변하는 것이 아니며 유랑형 생활이 곧 수렵 채집민들의 삶, 정주형 생활이 곧 식량 생산자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량 생산 초기 단계에는 야생 먹거리를 모으는 일과 경작된 농작물을 재배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유형의 채집 활동은 농작물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차츰 그 중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수렵 채집에서 농작물 재배 과정으로 식량 생산 체계가 급격하게 전환된 것이 아닌 전환의 과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천천히 전환되게 된 것입니다. 농업혁명 이후로도 잠시 동안은 수렵 채집민과 식량 생산민이 공존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농업혁명 이후 수렵 채집민들이 완전 사라졌거나 농경사회로 흡수된 것이 아니라 초기 농부와 수렵 채집민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공존했습니다. 2017년 독일 포츠담 대학의 마이클은 선사시대의 유고를 분석해본 결과 그곳에서는 수렵 채집민과 식량 생산자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의 큰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식량 생산자가 수렵 채집민에게 의지하고 수렵 채집민이 식량 생산자에게 의지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각 대륙에서 최초의 농경민은 다른 농경민을 관찰할 수 없었으므로 의식적으로 농경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지역에서 식량 생산이 시작된 후에는 이웃한 수렵 채집민들이 그 결과를 보면서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수렵 채집민들이 농경민의 식량 생산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경우에는 몇 가지 요소만 골라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식량 생산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수렵 채집민으로서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렵 채집 생활에서 식량 생산 생활로 전환되는 과정이 점진적일 때가 있듯이 식량 생산의 어느 한 체계에서 다른 체계로 전환되는 과정 자체도 점진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한다면 농경 시작 이전에는 사람들이 먹거리를 구할 방법이 없었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식량 생산과 수렵 채집은 서로 경쟁하는 대안적 방식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렵 채집보다 식량 생산의 경쟁력이 더 커지게 만든 요인들은 무엇이었는가입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는 고고학자와 인류학자 사이에서 계속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직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세계의 각 지역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요인들이 각기 달랐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식량 생산의 발원에 얽힌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수렵과 채집이 불리해지도록 균형을 무너뜨린 주요 요인 두 가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야생 먹거리를 채집하거나 가공, 저장하는 등 식량 생산에 필요한 각종 기술의 계속된 발전이었습니다.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인 방법, 도구, 시설 등 신속하고 새롭게 발명된 것들이 나타나면서 식량 생산의 과정에 도움을 주었고 저장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술들은 농작물로서 곡류를 재배하는 일에도 꼭 필요한 선행 조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전들이 식물의 작물화로 나아가는 무의식적인 첫 단계이었습니다. 둘째, 인구 밀도의 증가와 식량 생산의 발원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적인 관계였습니다. 인구 밀도와 식량 생산에 대한 인과관계를 찾는 것은 닭과 달걀 중에 뭐가 먼저인지를 아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식량 생산은 수렵 채집에 비해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식품 열량을 얻게 하므로 결국 인구 밀도를 상승시키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인구 밀도가 상승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식량 생산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식량 생산이 단위 면적당 얻을 수 있는 양을 증가시켰는데도 식량 생산자들은 수렵 채집민들보다도 오히려 영양 상태가 더 나빴다는 모순을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는 인구 밀도가 먹거리 증가에 비해 좀 더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막스 플랑크 진화 인류학 연구소의 알렉산더에 따르면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탄수화물 위주로 식단이 바뀌었고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균들이 증식하여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보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식량 생산이 어째서 기원전 8500년경에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전 시기에는 아직 수렵 채집 쪽이 초기 단계의 식량 생산보다 훨씬 더 보상이 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야생 포유류는 풍부했던 것에 비해 야생 곡류는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곡류를 채집, 가공, 저장하는 데 필요한 발명품들이 없었고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열량을 수확하는 일에 중점을 둘 만큼 인구 밀도가 높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구 밀도 증가와 식량 생산 발원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적 관계는 수렵 채집민과 식량 생산자들의 지리적 영역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식량 생산에 적합한 지역에서 사는 수렵 채집민들은 식량 생산자들에 의해 쫓겨나든지 스스로 식량 생산을 받아들이는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농업혁명 전 인구 상태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온화한 기후로 인해 이미 인구가 조금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또한 초기의 농사는 수렵 채집보다도 생산성이 훨씬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왜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까요? 농사가 수렵 채집에 비해 생산성도 낮고 처음으로 농사가 시작된 지역인 네반트에 대해 조사한 결과 농사가 시작되고 나서 800년 동안은 오히려 인구수가 감소했다는 사실, 초기 농경사회는 평등사회였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농업혁명과 관련된 모든 가능성을 따져본다면 농업이 시작한 이유는 상호 인정된 사유 재산권 시스템이 농업의 전제 조건이었다고 많은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종합해보면 농업은 인류의 식량의 증가, 생산성의 증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유 재산의 인정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혁명은 인간의 진보의 첫걸음이 아닌 국가의 이익을 위한 개인의 희생이며 인간에게 주어진 덫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